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논. 곤놈입니다. 네, 얼마 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네. 관한 영상입니다. 총 7가지가 적혀 있거든요. 이 네. 합의문에 보면은.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논의가 시작하게 된 데에는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배경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 근로시간이 축소가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일주 개념을 월에서 금요일까지로 보다 보니까 일주 68시간까지 가능했다가 일주 개념을 월에서 일요일까지 7일로 봐버리는 법 개정이 일어나서 일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이 축소가 됨에 따라서 그 축소된 업종들, 그러니까 제외된 업종들은 근로시간이 자동 단축되는 효과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이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네. 사업주 측에서는 그러면 이 현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연 근무제의 일환인 탄력적 근로제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네.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우리가 인력 운용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주장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어떻게 달랐냐면요. 네. 우선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확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단위기간을 확대를 하고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할 때 요건을 완화해서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노동계에서는 일단 단위기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네. 왜냐하면 단위기간을 확대를 해버리면은 이 탄력적 근로시간이라는 게 그 단위기간 동안에 일이 많을 때는 그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평균 내서 법정 근로시간 내에 이제 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단위기간을 확대를 해버리면 근로시간 단축한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계속 장시간 근로를 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이 건강권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다 보면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자연스레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신 거고,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노동위원회 산하에 여러 그런 소위원회가 있는데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꾸렸어요. 그쵸. 네, 그 이철수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꾸렸는데 얼마 전에 합의문이 나왔죠. 저희가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기존에는 두 가지 형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었고, 하나는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를 해서 이제는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가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은 병렬적으로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 근로일간의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도 이 11시간 휴식권을 보장을 하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계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이 11시간 휴식권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산하에 산업안전위원회도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지금 그 과로사 방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2월 말경에는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다만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에 일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네. 그 3개월 이내의 경우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해서 도입을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서면 합의 사항에 보면 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뭐 블라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합의문에 보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2주 전에 통보를 하라. 원래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그걸 다 사전에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다 확정해야 네. 되는데. 근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정을 할 필요가 없고 2주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요건이 완화된 것 같아요. 네, 완화됐습니다. 네. 또 하나 3개월 이내 단위 기간 동안에 미리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 결국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에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침으로써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네. 뭐 임금 보전의 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제한이 없고 뭐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이라든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다라고 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임금 보전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전보다 도입하고 나서 임금이 감소가 된다. 특히 연장근로 수당이겠죠. 그 부분에서 임금 감소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보전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하더라도 연장근로 제한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지 임금 감소 차원에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네. 위에서 말씀드린 2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네. 그 단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6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했을 때 휴게시간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3개월까지는 근로일간 1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3개월 초과하는 구간에서만 1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일간 보장을 해라 이 말이 아니고 6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서 11시간이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11시간의 휴게시간, 그 다음에 도입 요건의 완화, 그리고 임금 보전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든 단위 기간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로는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네.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보면은 네.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 2018년 7월이죠. 네. 다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외 업종은 1년 유예가 됐죠. 네. 2019년 7월부터이고요. 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면 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적용이 무조건 되네요. 적용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2019년 7월 이전에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겠네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죠. 네. 마지막 7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네. 문제점을 파악하며 네.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네, 뭐 노무사들 일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합의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